네, 이어서 그 덴티 테마를 실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덴티 테마를 구매하게 되면 이제 테마 파일 안에 두 개의 테마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덴티 테마고 또 하나는 덴티 차일드 테마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이제 부모 자식 테마라는 게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FTP에 덴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덴티 차일드가 있습니다. 덴티 테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덴티의 기능을 갖고 있는 테마예요. 예, 그래서 뭐 네, 우커머스에 관련된 템플릿도 지원하고요. 워드프레스의 게시판, 플러그인, 비비프레스, 그리고 버드프레스의 템플릿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빌더도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덴티 차일드는 아주 단순하게 예, 부모 테마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일종의 기능, 펑션과 스타일, CSS, 이렇게 디자인 요소죠. 그런 것들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덴티 차일드 테마, 덴티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워드프레스의 그 자식 테마를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부모 테마의 기능들을 빌려다 쓰지만 자식 테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폰트를 예, 적용을 한다거나 혹은 색상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지금 활성해 놓은 거는 덴티의 차일드 테마예요. 네, 덴티 차일드 테마를 제가 이렇게 활성화를 해놨고요. 한번 나가서 볼까요? 덴티 테마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뭐 마이 어카운트, 사인 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네, 이름을 좀 바꿔 뭐 이름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리고 한번 페이지에 들어가 보죠.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워드프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데모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테마에. 예, 테마에 보면 임포트, 익스포트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테마 옵션을 갖고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예,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혹은 데모 데이터를 바로 즉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예, 테마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갖고 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기. 저번에도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도구에 보시면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가져오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워드프레스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예, 가져오기 도구를 누르면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가져오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버전이 호환되지 않고 뭐 이래도 그냥 무조건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플러그인을 활성화 그리고 가져오기 도구 실행이라는 링크가 뜹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바로 가져오기 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달라요. 최대 몇 메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일단 네, 파일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덴티 테마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데모 콘텐츠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올 건 덴티 데모 덴티 언더바 데모 다시 컨텐트 XML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그 보셨던 데모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덴티 테마의 데모 페이지를 구성하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불러들여서 예, 완료가 되면 대충 이런 모양의 페이지들이 예,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메뉴들이 좀 있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일 업로드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네, 뭐 여기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예, 글쓴이 아이디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새 사용자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용자를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첨부 파일, 미디어, 이미지, 첨부 이미지, 상품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기를 누르면 꽤 많은 시간 이게 빙글빙글 돌아갈 겁니다. 계속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게 되는 동안 좀 다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료 테마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첫 번째, 제너럴 옵션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뭐 그런 내용들 혹은 어떤 특징적 요소들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설정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인터넌스, 이게 뭐냐면 점검 중 화면을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응형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최대 폭의 UI, 그러니까 뭐 940 화면의 폭을 그 화면 전체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적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박스 형태냐 뭐 전체 화면 형태냐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박스 섀도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바로 맨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위로 이걸로 활성화시킬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이제 뭐 어드민 로고 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테마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한글로 번역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크롬에서 번역을 해서 봐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네요. 서버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커스텀 CSS. 아까 부모 테마, 자식 테마 얘기를 했는데, 자식 테마에서도 여러분들이 FTP를 이용하시지 못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CSS를 적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웹폰트라든지 뭐 어떤 특정 요소들의 값을 바꿀 경우에 얘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되면 부모 테마에 있는 CSS가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나머지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제너럴 옵션에서 레이아웃을 대부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헤더, 맨 위에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에 있는 영역이고, 푸터 아래쪽 바닥에 있는 영역,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거든요. 컨텐트 영역,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우커머스를 지원하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커머스 옵션이 따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커머스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가보시면 여기에는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Product Overlay Transition, 트랜지션, 뭐냐면 이미지가 마우스를 오버하면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버레이 했을 때 트랜지션, 이미지가 바뀌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느냐, 뭐 페이드, 사라졌다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덴티는 스위프트 페이지 빌더라고 해서 그 페이지 빌더 기능을 제공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쓰는 기본 에디터 말고요, 이렇게 스위프트 페이지 빌더라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 빌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샵이 하나 있을 텐데요. 샵, 홈샵. 아까 제가 굳이 어렵게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도 메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상품이 없어서 이것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품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 페이지의 구성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 빌더를 우커머스에서 쓸 거냐 말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죠. 여기냐면 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빌더를 쓰게 되면 나중에 테마를 바꿨을 때
이 테마에서 쓴 이런 요소들은 그냥 그 클래식 에디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쇼코드로 되어 있어요. 쇼코드. 다른 테마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뭐 이렇게 화면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냥 기본 페이지 구성을 갖고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고, 카탈로그 모드, 뭐 이제 프로덕트 인투 카탈로그 모드, 위돈 카탈로그 체크아웃. 그래서 그러니까 카트에서 체크아웃 프로세스가 사라지는 거죠. 카탈로그 모드를 하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뉴 배지, 새로운 상품을 며칠간 할 거냐, 7일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탭 모드,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 상품 상세 설명을 탭 방식으로 할 거냐, 지금 탭 방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걸 탭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enable 이미지 줌 온 프로덕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게 줌 확대돼서 보여지는 게 뭐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 우커머스 상점 페이지에서 어떤 그 사이드 바를 넣어줄 것이냐,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 바에는 뭘 넣어주고 오른쪽 사이드 바에는 뭘 넣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헤딩, 그러니까 페이지 헤딩이라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헤딩이라는 건 페이지 제목이에요. 뭐 페이먼트, 샵 프라이싱, 장바구니, 카트가 없네요. 카트가 없으니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캐리어, 커리어. 요게 이제 이런 것들, 제목이 들어가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딩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고, 헤딩 백그라운드 색깔은 뭘로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바는 어떤 형태로, 디폴트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 어카운트, 새롭게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여줄 텍스트, 이거 한글로 바꾸셔야 되고요. 헬프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마이 어카운트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마이 어카운트에 가보면 덴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로그인해서 보여주는, 데모에서 못 보여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데모 데이터 아직 계속 갖고 오고 있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반품, 교환 어떻게 해줄 건지, 그 다음에 배송 정보, 그리고 이메일, 문의, 그 다음에 고객센터 연락처, 헬프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테마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료 테마들이 아까 우커머스에 관련된 특화된 기능들을 지원하는 테마들 가운데서도 우커머스 세팅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 검색해서 우커머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테마 포레스트에서 우커머스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239개의 테마들 가운데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 다 안 깔려져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제가 플러그인 몇 개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덴티 같은 경우에는 꼭 활성화하셔야 될 게 바로 위시리스트예요. 위시리스트랑 뭐 이제 슬라이더는 뭐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필요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헤더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 옵션에는 이제 로고를 집어넣는 기능이나, 그 다음에 헤더의 형태를, 그리고 탑바라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요게 탑바거든요. 요거를 지원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보시면 탑바, 맨 위에 상단의 탑바를 보여줄 거냐 말 것이냐, 그리고 탑바에 어떻게 보여줄, 웰컴 메시지랑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텍스트를 보여줄 거냐,
뭐 아니면 알트 메뉴에 텍스트를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알트 메뉴라고 있습니다. 메뉴를 그 대체 메뉴를 하나 넣어서 예, 집어넣을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네, 요게 순서가 텍스트, 알트 메뉴 텍스트 알트 메뉴 이렇게 예, 탑바의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셜 아이콘이 들어가는데요. 네, 소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냐? 네, 안 보이네. 예, 소셜 아이콘은 이 테마에 쇼 코드를 넣어서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치 검색창에 이제 표시될 단어죠. 예, 그리고 예, 이게 구독하는 것을 옵션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다국어 옵션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카트 아까 보셨죠? 카트 장바구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오네 아직. 예, 장바구니 옵션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지금 꺼져 있죠. 예, 그리고 카트에 있는 아이템 카운트 숫자를 카운트해서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헤더는 이렇게 예,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7가지네요. 7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제가 쓰는 형태 중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두 개예요. 예. 요 두 개가 가장 이렇게 위에 탑바에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네, 메뉴 바로 뭐 이것도 일종의 탑바죠. 탑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형태가 가장 좀 눈에 띄지 않는가. 네, 뭐 로그인, 네, 마이 어카운트 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장바구니 관련된 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시리스트랑 네,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 설정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얘를 선택을 해보죠. 뭐 얘를 해도 되는데 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거 레티나 네, 요즘 그 아이패드나 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레티나 디스플레이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로고의 가로폭은 얼마까지 세로폭은 얼마까지 그리고 로고 리사이즈 예. 뭐 요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로고 위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띌 것이냐 상단부터 그리고 로고 헤더의 바닥부터 얼마나 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헤더의 이제 투명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내비게이션 탑 스페이싱, 그러니까 메인 내비게이션, 이 메인 내비게이션 위로부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네요. 예, 픽셀 값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폭 헤더가 될 거냐, 그러니까 메뉴가 담고 있는 헤더가 이 좌우 폭을 최대로 활용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고요. 스티키 헤더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 스티키 헤더입니다. 따라다니는 거죠, 헤더가. 네, 그거 설정하는 기능이고, 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그렇게 할 거냐, 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로고는 오버했을 때, 호버라 그러죠, 호버. 예, 오버했을 때 페이드 사라지게 할 거냐, 흐리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헤더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할 거냐. 왜냐면 이제 요게 그림자거든요. 지금 밑에 이렇게 예, 헤더 메뉴가 이렇게 구분되는 건 요 밑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헤더에 서치를 붙일 것이냐, 안 붙여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저장을 해보고요. 네, 가져오기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다시 네, 홈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상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상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지죠. 네, 물론 이제 여기 위에 슬라이드가 없어서 그런데 예, 메인 슬라이드 빼놓고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메모의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네, 메뉴 위치 관리하기 해보면 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일단 예, 아까 알트 메뉴라고 헤더에 쓰는 게 있었죠. 그 영역이고 메인 메뉴가 네, 메인 메뉴 있네요. 메인 메뉴를 일단 적용을 해서 다시 홈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죠. 되게 많네요, 메뉴가. 네. 마이 어카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페이지가 없다고 뜰 거예요, 아마. 페이지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안 뜨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우커머스를 설치를 하면 페이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이 호스팅에서 만들었다 지워서 그런 듯 싶네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를 등록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좀 닫겠습니다. 예, 메뉴도 닫고요. 예,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냐, 우커머스에 가보시면 설정에, 예, 설정에 가보시면 예, 요거 다 바꿔야겠죠. 코리아로, 코리아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국가 판매하고, 예, 파운드가 아니라 원화로 하고, 소수점, 예, 우리는 소수점은 안 쓰니까 통화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예. 그리고 보시면 일단 상품에 가봤을 때, 예, 상품 페이지,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상품 페이지 표시, 상품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샵이 여기 있나요? 샵, 네, 있네요. 샵이 맞나? 샵, 잠시만요. 페이지에서 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데모 페이지를 불러오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네, 이거를 뭐 한 200페이지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샵을 한번 찾아보죠. 알파벳이니까 내려가면 금방 보일 겁니다. 네, 샵이 있네요. 네, 샵은 네, 샵이 맞습니다. 이 샵을, 네, 이 우커머스 설정에서 샵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얘가 아마 바로 상품이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샵이라는 페이지에 제가 우커머스에서 설정을 이렇게 상점이 보이는 페이지를 지정해 줄 경우에, 예, 얘가 이 샵이 편집을 해보면 여기 쇼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는데도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쇼 코드로, 예, 쇼 코드를 넣어줘도 되는데, 쇼 코드는 어디 있냐면, 네, 위에 보시면, 잠깐만, 쇼 코드를, 원래 쇼 코드를, 쇼 코드를, 원래 이제 우커머스도 쇼코드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자동 설치를 하면,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우커머스 쇼코드라는 걸로 하면, 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우테머에 가보면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카트, 체크아웃, 오더 트래킹, 마이 어카운트. 샵이 사라졌군요. 예, 쇼코드에서 이 네 가지 쇼코드만 지원하네요. 지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제는 체크아웃, 예, 장바구니 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장바구니 페이지가 여기에 보시면 카트가 없네요. 네, 카트가 없어서 카트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체크아웃은 체크아웃, 마이 어카운트는 마이 어카운트. 그러니까 결제 페이지는 여기서 CH 체크아웃 있죠? 이거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용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CART 카트라고 해서 페이지를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일단, 네, 이거 한번 저장하고 보시면 CA 카트 있죠? 네, 카트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네, 장바구니 페이지가 연결된 겁니다. 네, 결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계정,
마이 어카운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마이 어카운트 보시면 마이 어카운트,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네, 모든 기능 구현이 끝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새로 고침하고 네, 제가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보면 빈 페이지만 마이 어카운트 연결이 되겠죠. 예, 이렇게 좌측 요렇게 페이지가 나오고 아까 그 뭐 이메일, 그다음에 배송 정보, 반품,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해서 요런 아까 그 우커머스 세팅에서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 어카운트에는 이렇게 나의 주문 주소로 예, 비밀번호 변경 이런 메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보시면 다른 테마들은 요게 없어요. 이런 사이드 바이 이런 탭들이 생성되지 않고 한 페이지에 다 표시가 됩니다. 네, 덴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장바구니, 카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제가 얘를 담아서 상품을 예, 이렇게 해서 예, 쇼핑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바구니 예, 넘어가서 보면 카트가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어허. 카트는 카트에다가 얘는 아마도 카트에다가 쇼코드를 넣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커머스 카트라고 되어 있죠. 얘를 복사해서 네, 붙여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태그가 붙지 않게 이렇게 해서 예, 붙여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예, 상품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이 자켓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고요. 예, 장바구니 보기를 하면 예, 장바구니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예, 답들이 나오고요. 저번에 그 무료 배송 관련해서 그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곧 따로 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장바구니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그 쇼핑몰 구성해서 보시면 되고 한번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죠. 아까 그 우커머스에서 우커머스가 아니라 이 덴티에서 이 상세 페이지를 보여준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어지럽죠? 저도 갑자기 하는 거라서 네, 샵에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냥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디스크립션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얘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마 옵션에서 우커머스 옵션에 가서 페이지 빌더를 활성화하는 걸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네 이거죠. 이거고 네 제가 얘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뀌는 건 뭐 없네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이 밑에 뭔가 다른 정보가 생겼어요. 그죠? 네. 이 정보는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페이지 빌더로 오픈을 하고 얘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네, 디스크립션이 여기에만 존재하는 거죠. 아니네. 얘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구나. 페이지 빌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네. 잠깐 페이지 오픈을 해줘. 오픈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왜 저러죠? 네, 오픈. 네,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디스크립션이 있었던 게 사라졌죠. 예, 뭐냐면 이 상품 편집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상대적 필드 필요 없어서 지우고요. 보시면 이건 우커머스의 기본적인 상품 정보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가 그 상품들을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또 이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랑 그다음에 숏 디스크립션. 숏 디스크립션은 요 위에 요 가격 위에 혹은 밑에 잠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디스크립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정보죠. 예. 이거를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복사를 해서 써요. 여기 입력을 하면 그냥 기본적인 우커머스 모드에서는 그렇게 쓰고요. 페이지 빌더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온으로 해놓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셨을 때 상품 편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물론 다 화면도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페이지 빌더를 써서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영역은 아까 보셨던 메타 정보 어디 갔냐? 이 잠시만요. 프로덕트 메타 에서 이 디스크립션을 따로 관리하고요. 이 밑에 더 많은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페이지 빌더를 활성화 시키고요. 다시 클래식 에디터 들어가서 얘를 지우고 그다음에 페이지 빌더를 활성화 시키면 여기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엘리먼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립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포스트 메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빌더 갖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아까 전처럼 우커머스 이 페이지 빌더 이 덴티 테마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활성화를 해놓고 얘를 다시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페이지 빌더의 이미지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 내용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넣는다고, 이미지로 된 상세 페이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런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 밑에 나오게 돼서 화면이 좀 웃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반 페이지밖에 못 쓰는 거고, 페이지 빌더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바꿔놓으면, 이 상품의 기본 정보와는 상관없이 이 하단부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프로덕트 메타에 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디스크립션에 남고 여러분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상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 상품 정보 밑으로 해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덴티 테마의 특징이에요. 뭐 제가 좀 뭐 여러분께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넣었는데 크게 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유료 테마에서 이건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커머스만을 위한 메뉴들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체크아웃, 장바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뭐 메뉴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없다면 관리 기능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고 이제 이 덴티 말고 덴티 이전에 나왔던 쇼핑몰 테마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네, 테마가 네이버후드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거의 기능. 근데 덴티가 좀 더 최신에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덴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